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주차 1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실습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습 전에 보고서 작성하는 요령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등교 수업을 해서 연습해 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이버 수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 보셔서 저에게 과제로 제출해 주셔야만 여러분 거를 확인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곧 실습을 나가시기 때문에 이것을 잘 작성하셔야만 여러분들이 필수로 일지도 작성하고 또 그 기간에 제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과제방에다가 제가 언제까지 올리도록 말씀드리면 그것을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여러분이 잘 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교과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습을 준비하면서 작성하는 문서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실습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습생 프로파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실습 신청서와 프로파일을 작성하셔서 실습 지도 교수에게 완성된 것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출을 하시면 제가 그것을 학교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여러분 공문을 기관의 실습 기간에 누구누구 학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에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잘 지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공문을 작성하고 뒤에다 여러분의 실습 신청서, 실습생 프로파일을 같이 팩스로 또는 우편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또 실습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어떤 걸 잘하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또 실습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록한 것을 실습 기간에 보내게 된다. 그리고 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실습 일지를 작성해서 제본을 하실 때에 이 제본에 여러분들의 필수 사항으로 이 두 가지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꼭 작성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데요. 잘 설명을 못 들으시면 잘 작성이 안 돼서 나중에 이게 막 꼬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과서를 앞에다 놓으시고 설명을 잘 들으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6페이지 실습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3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여러분이 기록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뭐가 있어요? 실습생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름 있습니다. 뭐 이름 예를 들면 과대표님 허의순 또는 김은주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 생년월일을 쓰시고 소속은 백성문화대학교라고 쓰시면 됩니다. 학과는 사회복지 쓰시면 되고요. 학년은 여러분이 2학년 1학기를 마쳤다고 가정하시고 2학년 1학기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소 작성하시고요.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작성하시고 이메일 주소를 여러분에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소하고 휴대폰하고 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여러분이 특별한 유사시라든가 연락할 일이 있을 때 이 연락처로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확한 것을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까지는 본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네, 실습 의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습 의뢰 내용이 있는데 자, 실습 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실습 부서가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부서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지역아동센터 또는 무슨 청소년 쉼터 이런 데는 부서가 막 여러 가지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늘푸른 지역아동센터를 간다 그러면 실습 부서에는 그냥 늘푸른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 분야는 늘푸른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분야에 해당할까요? 아동복지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라고 해주시고요. 실습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직접 가서 하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동학습 지원 및 아동학습 및 프로그램 지원 뭐 아니면 또는 아동복지 행정 보조 업무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서 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습 기간은 여러분이 120시간 실습을 가서 마치는 시간까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기 내용으로 기기간에 실습 신청을 의뢰하며 실습생 프로파일을 동봉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신청인이 누구예요? 학생명에 예를 들면 우리 총무님 김은주다. 그러면 김은주 하고 본인 서명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 지도교수에는 노정자를 다 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지도교수예요. 실습 지도교수는 노정자 이렇게 쓰시고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다 서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서명은 여러분이 하시고 제 서명을 필수로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서명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대신 쓰면 문서 위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쓰시면 안 되고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여러분 실습 지도교수 서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학과장, 대학원장 돼 있는 거는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살려두시고 서명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다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실습 신청서는 됐고 실습생 프로파일 작성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과서는 137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인적사항은 여러분이 나머지 부분은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진 부분을 꼭 붙이시든가 아니면 파일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든가 해서 여러분 사진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어디 회사 입사하시는데 이력서에 사진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을 소개하는 이력서다, 실습 이력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수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수 전공 과목에는 여러분이 2학년 1학기까지 다 마쳤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여러분이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 배운 거를 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수 완료에다가 다 쳐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걸 작성하지만 여러분이 원래는 실습 나가는 게 2학년 1학기 마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경력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셨고요. 3번 경력입니다. 경력에 보면 여러분 취업, 실습, 봉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기관, 사업장명을 적으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는지 재직 중인지 이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취업은. 자, 그 다음에 봉사가 있습니다. 봉사는 여러분이 봉사를 다녔던 기간이라든가 실습을 했던 기간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때 어느 기관에서 봉사를 했고 실습을 했고 또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공란으로 비워 놓아도 무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경력까지 적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138페이지를 같이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 전공하게 된 동기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전공하게 된 동기 다 있으시죠? 동기가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왜 사회복지를 전공했을까? 1년 전에 이걸 떠올리시면서 진솔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샘플은 삼성전자에서 산업체 공부하는 우리 학우님이 적으신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13년 동안 주위 선후배들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회사 다니기도 바쁜 시간에 학교를 다닐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복지 정책에 관련된 이슈가 많아지고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학과의 매력을 느끼어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언어로 왜 전공하게 됐는지를 이렇게 동기를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적은 이 동기를 보고 여러분의 기관에서 슈퍼바이저가 여러분을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입니다. 실습 기간 선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기관이 요양원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청소년 쉼터도 있고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습 기간 선택 이유를 적으랬더니 받아주는 곳이 이곳밖에 없어서 이렇게 적는 분은 혹시 없으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기간 선택 이유를 적으실 때 여러분이 비록 받아주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맞다 할지라도 기록할 때는 언어를 순화하셔서 그럴싸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번째 실습기간 선택 이유를 어떻게 해서 선택하게 됐는지 이런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서 적어주신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으실 때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도 완결문으로 씁니다 하셔야 돼요. 했음, 있다 막 이렇게 문장을 다르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 인권 문제로 고통당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여성이면서도 여성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아 실습을 통해 여성 위기 상담과 지원을 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에서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어떻게 주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됐다는 거죠. 예, 충분히 여러분 왜 했는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관의 슈퍼바이저가 왜 이 기관을 선택했는지를 읽으면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6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실습 목표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실습 목표를 잘 정하셔야만 여러분이 중간 평가 보고서, 종결 평가 보고서를 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실습 목표가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꼬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 목표 정하는 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목표를 정할 때 막 5가지, 6가지 정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실습 목표를 2가지, 3가지 이 정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역아동센터에 실습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서 뭘 배우고 오고 싶은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내가 뭘 알아갖고 실습을 마칠 때 뭘 알았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동복지 프로그램 내용과 뭐 후원 기간을 알고 싶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실습을 마쳤을 때 아동복지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쭉쭉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후원 기간은 어떤 기관에서 얼마나 후원을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해 명확히 여러분이 알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하고 7번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동복지 프로그램 내용과 후원 기관 파악 이렇게 예를 들면 적었어요. 그러면 7번에 실습을 마친 후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에는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아동복지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후원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실습 성취를 한 거예요. 목표 달성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6번과 7번은 연결돼 있다. 6번이 실습 목표가 3개면 실습 목표 3개 성취한 거가 7번으로 연결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6번, 7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2차 시에 다시 한번 다루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차 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